안녕하세요. 이야기 소매상 김골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도 타다오라고 하는 건축의 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안도 타다오의 대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실 때 이 특징만큼은 좀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안도 타다오의 건축의 특징 3가지 정도를 좀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특징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다. 그러면 동양의 어떤 특징, 그리고 서양의 어떤 특징을 안도 타다오는 끌어와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걸 융합했을까를 좀 살펴보면 좋겠죠. 우선 동양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한자로 선, 그리고 서양식 발음으로는 젠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우리가 인테리어에서 젠 스타일로 좀 풀어주세요. 혹은 서양에서 한때 되게 유행했던 그런 젠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좀 들어보셨죠? 젠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표현하면 선이다.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불교의 한 종파이죠. 승려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창시한 불교의 한 종파가 찬이고, 이게 7세기경에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선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서양식 발음으로 하는 젠이 되는 것이고요. 종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저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않다 보니까 논하기보다는 이 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예술의 영향을 어떻게 줬을까를 좀 초점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선이라고 하죠.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뭔가 마음을 비우고 하는, 그래서 무지의 이런 이것으로 충분하다 류의 그런 가치관을 표방하는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명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말을 교리로 전파하기보다는 스님들이 자기 제자들한테 선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들을 어떤 예술 작품에다가 투영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들이 좀 보편화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제자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좀 한 번 더 환기시키고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예술을 활용했던 거죠.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치관은 하단에 보이시는 less is more와 관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깨우침을 얻는 데 있어서 내 자신과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을 실제로 생활에 행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장식적인 것들, 더덕더덕 붙는 것들, 군더더기 있는 것들을 되게 지양하는 게 젠의 대표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파 안에서 선생님이 제자한테 물려줬던 메시지가 담긴 예술 작품, 도구로서의 이 예술 작품의 예시를 3가지 정도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엔소라고 하는 거예요. 요타쿠 반케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 작품인데요. 원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을 때 이 원이 한 번에 그려진다. 그래서 요타쿠 반케이나 그때 당시에 제자한테 물려주려고 했 수많은 엔소들이 이런 글귀, 제가 이 글귀를 읽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글귀와 함께 제자한테 이렇게 물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인생에서 뭔가 비우면서 살고 나도 한 붓으로 이 원을 근사하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수양을 해보겠어. 이런 류들을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여담이지만 이 요타쿠 반케이 이 작품은 2붓으로 그려졌대요. 한 붓, 한 붓.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 작품, 정확히는 작품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킨츠기라고 하는 장르의 대표 작품이에요. 킨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로 금이고요. 스기는 결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자처럼 되게 투명하고 맑은 이 흰 빛깔의 도자기에 금이 가 있는데 거기에 금이 이렇게 해서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생에서 어떤 실수나 상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그게 금과 같은 걸로 재탄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을 각박하게 그렇게 불완전함을 되게 배척하지 말고 수용하자라고 하는 자세. 그게 만인의 어떤 평화를 이끈다라고 하는 이 젠의 어떤 가치관, 철학들이 이렇게 묻어나 있는 작품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자들이 이 작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금을 이렇게 간 걸 보면서도 그렇지, 인생에서는 내가 하나의 실수나 이런 거에 막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 라는 걸 이 작품을 보면서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감이 오시죠? 젠이라고 하는 종파가 지향했던 어떤 삶의 가치가 좀 보이실 겁니다.
다음으로 아무래도 안도 타다오가 이 선이라고 하는 문화를 부지불식간에 일본인으로서 받아들였다라고 보인다면 건축가이기에 어떤 공간적인 분야에서 되게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젠 가든이라고 하는 장르의 영향도 분명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정확히 안도가 일본의 이런 선의 문화로부터 받았다라는 건 어떤 걸 찾진 못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유추해 본 겁니다. 그 정도는 좀 참고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젠 가든이라고 하는 거. 지금 사진 속에 보이시는 거는 료안지라고 하는 일본 여행 가시면 되게 자주 들리시는 대표적인 절의 모습이죠. 이 정원 스타일이 크게 분류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치센 카이유라고 하는 물, 그러니까 연못이나 이런 물이 곁들여져 있는 정원의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셨던 료안지 스타일이죠. 카레 산스이, 그러니까 물이 없고 그냥 카레 말라 있는 것들로 어떤 산수를 정원에서 표현하는 것의 장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지라고 하는 다실이라고 하나요? 차실. 그러니까 차를 또 마시는 문화가 일본에서 되게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는 차실까지 가는 그 길을 되게 또 정교하게 설계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차실로 가는 그 정원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일본인 특유의 DNA가 발현이 돼서 정리를 집대성을 해놨어요. 이 세 가지 장르 중에서 료안지는 어떻게 보면 카레 산스의 한 장르인 거죠. 그래서 지금 텅 비어 있는 이 void라고 하는 개념은 안도 타다오도 실제로 되게 적용을 했던 개념이거든요. 텅 비어 있는 void 안에 물을 채우기보다는 여기는 이 하얀 돌로 채워서 상상하게 하는 거죠. 물로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는 산을 표현을 하고 저기 있는 원경은 나무들이 보여서 어떤 계절감을 또 느끼게 해주고 담벼락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중경을 적절히 가려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이 보이드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벽을 또 만드는 이런 류의 정원의 스타일들은 분명 안도 타다오에게도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이고 일본의 정원 스타일 사실은 13세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이후로 발전되어 온 일본의 정원의 스타일을 고전적인 것과 새로운 것들을 집대성한 분이 지금 보시는 시게모리 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938년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전통주의자들이 새로운 거 이거 너무 양키스러워 이건 배척해야 돼 라고 하는 파와 현대적인 것들 추구했던 파는 너무 고루한 일본의 전통을 막 배척하려고 하는 파가 좀 양립을 했었는데 그것들 아우러서 좀 집대성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어떤 정원의 스타일들 보시면 어떠세요? 서양의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잘 드러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게모리 미레이가 집대성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젠 스타일, 일본 스타일의 어떤 정원의 본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영향도 분명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안도 타다오의 작품에서 보이는 그 기하학과 일본 전통의 것들이 좀 그야말로 앞서서 한 세대 앞서서 실행했던 인물로도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집대성한 것들이 결국은 동양 철학 관점에서 보면 안도 타다오한테 이런 영향들을 저는 미쳤다고 좀 보입니다. 첫째, void. 어떻게 비울 건가? 그러니까 일본 정원에서도 보셨지만 퉁 터져 있는 공간들. 뒤에서 제가 챕터에서 말씀드린 어떤 복잡한 진입로들이 안도 타다오 건축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런 진입로만 계속되면 사람들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한 번쯤 이렇게 비워서 생각도 하게 하고 자연도 느끼게 하는 이 빈 공간, 보이드라고 하는 거를 일본 전통, 그러니까 젠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배웠을 것 같고요. less is more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럼 그렇게 비운 그것을 뭘로 채울 건데 라고 하는 것도 되게 동양적으로 많이 선에서 영향을 받았는 걸 보여요. 카레 산스이 약간 료안지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바뀌는 어떤 자연의 모습들 그리고 담벼락, 담장으로 햇살이 쏟아질 때 그 벽면에 비치는 모습들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과 분절된 게 아니라 비웠으면 거기를 채우는 거에 있어서 동양이 취해왔던 방식들을 많이 차용을 한 것 같은 거죠. 그게 안도 타다오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이고 어떻게 체험하게 할 것인가 시퀀스라고 유현준 건축가님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 개념이잖아요. 순서대로 어떻게 경험하게 해서 총합적으로 느끼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좀 동양 젠 철학, 특히나 젠 가든에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실까지 가는 그 경로가
엄청 좁은 공간을 조밀하게 쪼개고 이렇게 진입을 넓게 하게 하고 하는 류의 복잡함을 좀 가미해서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이걸 먼저 보게 하는 이 기법들이 동양의 건축 혹은 예술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총체적으로 일본의 어떤 문화적 DNA를 안도 타다오가 습득했던 것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